방정식, 부등식, 지수함수.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서, 방정식하고 부등식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과 부등식은 해 또는 해를 구하거나 해의 범위를 구하는 거지. 해를 구하거나 해의 범위를 구한다라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을 하나의 대수적인 관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 기하적인 관점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좀 접근법이 좀 달라집니다. 대수적으로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을 이해한다는 얘기는 얘는 푼다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 풀어라, 푸시오. 그럼 뭐하라는 얘기야? 계산하시오. 이게 대수적인 계산 과정을 통해서 해를 구하는 과정을 접근해봐라. 이게 푼다라는 개념이야. 자, 예를 들어보자. 2x가 4 1차 방정식이잖아. 풀어라. 그래서 x는 뭐다? 2다. 자,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 0이다. 2차 방정식이잖아. 풀어라. 그럼 인수분해해서 풀면 x가 3과 마이너스 1 나오죠? 이런 게 푼다라는 관점이라고. 근데 그럼 이런 것도 2x가 4야. 지수 방정식이야? 풀어라. x는 누구야? 2가 되겠지? 3의 x승이 4야. 풀어라. 뭐로 바꾸면 돼? 로그로 바꾸면 되지. x는 누구야? 로그 3의 4. 이런 게 푼다의 관점이야. 자, 너네가 2에 2x승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승 마이너스 4는요 풀어라. 그럼 뭐 하겠니? 치환하겠지. 치환하면 2의 x승을 t라고 볼 거 아니야. 자, 방금 전에도 얘기했어. 치환하면 뭐 해라? 치환값의 범위를 구한 후 시작해라. 자, 여기서의 x는 실수 맞아 안 맞아? 아무거나 다 될 수 있는 거잖아. t는 무슨 수만 나와야 돼? 양수만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게 치환값 범위가 되는 거야. 치환값 범위 구해라. 자, 변형해봐. t제곱 빼기 3t 빼기 4는 0이냐? 여기서 t값을 구해보면 2차 방정식이니까 4거나 마이너스 1 나올 거야. 둘 중에 뭐만 되는 거야? 4는 되고 마이너스는 안 되겠지. 양수란 조건이 형성됐으니까. 자, 다시 역치환. t가 누구였는데? 2의 x승, 얘가 4. 그럼 다시 또 푸는 거네. x 얼마? 2. 이렇게 이게 푸는 과정이라고. 그럼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푼다의 관점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등호기로 바뀌면 이제 푼다의 관점으로 또 바뀌는 거지. 부등식 관점에서. 이해되니? 그럼 푼다라는 관점은 내가 알고 있는 풀 수 있는 방정식인지를 확인을 하게 될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풀 수 있는 방정식인지 풀 수 있는 부등식인지 내가 기존에 했던 방정식 부등식의 풀이법이 변형된 것 뿐이다. 근데 두 번째 관점은 푼다의 관점이 아니라 기하적 관점이야. 기하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흔히 도형 관계라고 이해를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의 기하는 그냥 단순한 기하가 아니라 해석 기하라고 불러. 그냥 기하는 도형의 닮음, 도형의 비례관계, 도형의 성질 등을 이용해서 해석하는 것을, 도형의 기본적인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제 변형하는 것을 기하라고 얘기하고, 해석 기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예요. 좌표 평면, 그래프를 이용할 때 해석 기하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해석기하적 관점에서는 이거는 푸는 게 아니라 방정식 부등식은 본다라는 관점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방정식은 뭘 보려고 하는 걸까? 그래프에서 뭘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방정식은 어떤 방정식이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방정식이다. 그래프끼리 만나는 점의 관계. 알겠어? 자, 2의 x승 3의 2x-1승 풀어보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수적으로 바꿔줘야 되지. 2의 x승은 9의 x승 곱하기 3분의 1 됐냐? 이거 넘어오고 이거 넘어갈 거야. 2분의 9의 x승은 3 됐냐? 그럼 x는 로그 2분의 9의 3 이게 푸는 거라고. 자, 봐. 정신 차리고 봐. 야, 너네들 체력이 나보다 약해? 너네들 체력 회복 속도가 나보다 느려? 어릴수록 체력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알고 있니? 모르니? 난 그래서 너네 이해 못한다니까 그래. 졸고 있는 거는. 두세 시간 자도 버틸 만한 체력을 그럴 나이에 그걸 못 버틴다고? 난 이해가 안 가. 자, 얘 그래프 2의 x승 이게 2의 x승이다. 얘 그래프 9의 이거 묶어내면 저게 왜 미안 이럴 때 2야. 자, 얘는 9의 x-2분의 1승. 그럼 9의 x승 그래프가 x축으로 2분의 1 넣고 평행 이동된 거네. 그럼 9의 x승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2분의 1만큼 평행 이동되니까 여기가 1로 가죠. 됐냐? 그리고 여기가 다시 또 2분의 1만큼 이동하지.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럼 교점이 여기 생기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얘의 x값이 누군지 알고 싶은 게 보는 거라고. 여기서 만나네. 이해돼? 이게 본다의 관점이야. 이해됐어 안 됐어? 단지 얘를 구하기 위해서 푼다로 바뀌는 것뿐이야. 얘가 누군지 궁금하니까 풀려고 하는 거고. 어디서 만났네? 여기서 만났네? 그냥 만났네 하고 끝나는 거라고. 만났으니까 이 값이 직접적으로 궁금한 건 아니야.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의 x값을 x1이라 하자. 그럼 끝난 거지. 이해가 안 돼? 그럼 얘의 해는 몇 개가 되는 거야? 한 개. x1이라면 한 개의 해를 갖게 되는 것 뿐이야. 자, 부등식으로 바꿔봐. x1보다 작을 때는 x가 x1보다 작을 때는 누구 그래프가 더 위에 있어? 2의 x승 그래프가 더 위에 있지. 그럼 2의 x승 그래프가 3의 2x 빼기 1승 그래프보다 위에 있지. x가 x1보다 클 때는 정신 안 차려? 어떻게 돼? 얘가 더 작은 쪽에 있지. 이게 부등식이라고. 방정식도 부등식도 푼다의 관점이 있고 방정식 부등식을 본다의 관점이 있어. 자, 쉬운 문제는 풀면 돼. 근데 풀 수 있는 방정식이 많겠니? 풀지 못하는 방정식이 많겠니? 풀지 못하는 방정식이 더 많아. 그래서 뭐해? 본다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난도가 더 높은 문제로 나오겠지.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
문제는 다 본다 관점이야. 자, 학교 내신 다 수능형 문제로 요새 다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학년 때는 내신 위주로 가니까 내신 문제 스타일에서 푼다의 관점이 더 많이 나왔어. 내신하고 수능의 경계가 명확했어. 3학년부터 수능형 문제로 출제가 됐어. 내신이. 지금은 그냥 2학년부터 내신하고 수능 경계가 없어졌어. 그래서 수능형 문제가 다이렉트로 나와. 작년 수능 기출문제가 그냥 2학년 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원래 잘못됐죠. 고3 때까지 익숙해지게 하고 나서 수능까지 확장시키는 게 원래 수능인데 그냥 고2 때 배운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수능형 고3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야. 작년 수능 기출이 그냥 이번 내신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야. 역대 평가원 문제들, 교육청 문제들, 사설 모의고사 문제들 변형된 거 그냥 내신 문제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너네가 어려워지는 거야. 예전에는 그냥 내신 문제면 내신 문제. 거기까지 연습을 시켰으니까 이제 3학년 되면은 이제는 수능으로 확장하자 하고서 냈지만 이제는 2학년 때 그냥 내신 수능 문제가 같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문제 난도가 더 높아진 거야. 그래 너네가 더 쉽게 보면 안 돼. 더 어려워졌어. 예전에는 2학년 때 해야 되는 수학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해. 그러고서 3학년 때까지 연습을 하고 나서 수능장에 들어가면 돼. 근데 지금은 그냥 2학년 때 내신부터 수능 문제가 다이렉트 나오니까 너네가 해야 되는 게 더 많아졌다고. 됐냐? 그럼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봤을 때 풀 건지 볼 건지를 결정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보려고 할 때는 그래프의 성질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프가 갖고 있는 특징들 또는 대칭이동되거나 평행이동의 특징들 그게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거기에다 더 어렵게 나오면 역함수 관계까지 같이 나오겠지. 왜 지수 로그가 같이 묶여 있는 이유가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가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 그 y는 x에 대한 대칭 성질 도형의 확대 축소 이동 성질 그것까지 같이 연계가 되는 거야. 너네가 단순하게 그래프를 지금 내가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고2 때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고2 때 익숙해지고 나서 고3 때 돼서야 설명돼야 되는 방식을 너네한테 설명해야 된다고. 지금은 고3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을 너네가 고2 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지금 지수함수, 로그함수, 자연스럽게 그려지지도 않는데 대칭이동, 평행이동 거기에 대한 특수성까지 인식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수능형까지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너네가 어려워지는 거라고. 참 힘들죠. 그러니까 더 집중해서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더 문제 많이 풀려고 해야 되고. 자, 일단 지수 방정식 옛날식으로 설명할게. 요새 나 이렇게 설명 안 하는데 유형별로 설명한다. 형태별로. 형태별 접근. 지수 방정식의 형태야.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지수 또는 및 통일 가능 여부를 조사해야 돼. 지수 또는 밑의 통일이 가능한지를 조사한다. AX승 equal B 형태. 자, 좌변과 우변에 미통일이 가능한지 확인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미통일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눈에 보이는 미시 통일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원래는 미통일은 무조건 가능하게 된다. 자, 얘를 미시 A인 지수로 바꿔봐. 로그 미시 A인 로그로 바꾸면 A에 B 맞아 안 맞아? 무조건 바꿀 수 있게 되지.
단 A가 뭐여야 돼? 1이 아닌 양수여야지 이렇게 바꾸는 거지. 이 조건이 있어야 이렇게 바뀌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조건이 없으면 이렇게 못 바꾸지. 네. 그럼 밑이 통일이 됐어. 그럼 어디끼리 같으면 돼? 지수끼리 같으면 되지. 그게 단순한 이론이에요. 밑통일 가능성 조사해라. 그럼 밑통일 시키면 지수 부분끼리 같은 거 아니냐? 근데 이 지수 방정식은 아직은 함수까지로 가진 않아. 자, 첫 번째. 밑을 통일할 수 있다면 어디끼리 같으면 된다? 지수 부분 같다. 너무 당연하지. 너네가 지금까지 풀어왔던 방식이니까 2의 x승이 4야. x 얼마야? 밑이 2로 같게 만들 수 있으니까 x는 2라고 말하는 거지. 자, 두 번째. 지수 부분 통일해라. 그러면 밑부분이 같을 수 있겠지. 근데 꼭 같지는 않아. 왜? 그냥 같진 않아. 부호 신경 써야 돼. 짝수 지수냐 홀수 지수냐에 따라서 부호 신경 쓰면 돼. 지수 부분을 제곱으로 맞췄다고 얘랑 같은 게 아니었잖아. 맞아 안 맞아? 짝수 지수일 때는 부호에 신경 쓰라. 홀수 지수일 때는 그냥 같다. 맞아 안 맞아? 지수 부분이 통일이 돼 있을 때는 지수 부분이 짝수냐 홀수냐, 지수 부분이 짝수냐 지수 부분이 홀수냐에 따라서 이때는 부호에 대한 스토리가 진행이 된다. 이때는 그냥 같다. 맞아 안 맞아? 이해됐어? 자, 세 번째. 항등식 관련돼 있는 형태가 있어. 항상 같을 때가 있어. 언제 항상 같니? 밑이 1이면 항상 같을 수 있지. 밑이 뭐여도 항상 같을 수 있어. 0이어도 항상 같을 수 있지. 함수 개념이 아니라니까? 알겠어? 밑이 뭐여도 같을 수가 있어. 마이너스 1일 때도 항상 같을 경우가 존재하지. 항등식 관련돼 있다. 그 말은 밑이 마이너스 1이거나 0이거나 1인 경우 조사를 해야 돼. 자, 지수가 뭐일 때도 항상 같을 수 있어. 0일 때도 항상 같을 수 있지. 지수가 0인 경우도 조사를 해야 돼. 이 네 가지 케이스가 지수 방정식에서 항등식 관련 지수 방정식이야. x에 2x-1승이 x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과 같다. 이 방정식을 푸시오. 일단 밑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0이거나 1이거나 조사해서 맞은 2x 빼기 1이 x제곱 x제곱 빼기 4x 빼기 1과 같거나. 이해되니? 마이너스 1이면 이거 얼마 나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승이니까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에 이거는 4승 아니야? 그럼 1 나오지. 그럼 같을 수 없지. 탈락. 나머지 0일 때는 0에 마이너스 1승. 돼 안 돼? 안 되지. 0에 마이너스 1승이 어딨어. 지수가 음수지수면 밑이 뭐면 안 된다고. 0이면 안 되는 조건이 붙었잖아. 0분의 1이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져 그게. 자, 다시 봐. 이걸 플러스로 바꿔봤어.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나와? 똑같이 마이너스 1 나오지. 얼마 나와? 1 나오지. 그래 탈락.
아니지. 아예 나와요. 6 나오지 여기 지수분이. 그래서 1 나오지. 그래서 탈락. 됐어. 0일 때 0의 1승 0의 1승 땡큐. 이해돼? 네. 1일 때는 그냥 땡큐. 얘네들이 같을 때는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었어. x제곱 빼기 6x가 0이야. 그럼 x가 0이거나 6이거나 근데 0일 때 여기서 체크했잖아. 그래서 땡큐야. 알겠냐? 아까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는 안 됐지. 그럼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어떤 거요? 마이너스 6이요? x가 0일 때 X 0. 여기서는 성립하잖아. 왜 안 돼? 0이 0승이라서 안 돼. 어디서 얘랑 얘가 같기 위한 조건은 얘가 0인데 지수 부분이 같으려면 0이면 되긴 하지만 밑에가 다시 또 0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마이너스 1이라서 0분의 1이라서 안 된다고. 아, 됐니? 위에서 제외됐으면 밑에서도 제외가 되는 거야. 알겠냐? 이게 항등식 관련한 지수 방정식. 정신들 차리고 제발. 정말 그냥 가슴 아프다 야. 너네들 보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번에는 우선은 지수부터 얘가 마이너스 1 아 이건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 지수 부분이 뭐 체크하라고? 0인 경우 체크하라고. 지수 부분이 0인 경우 체크하라고. 그럼 말고. 마이너스 1의 0승 맞냐? 마이너스 1의 0승 맞냐? 모든 새 0승은 1이잖아. 그럼 같은 거 맞지? 땡큐. 됐어? 그럼 지수 부분이 0이 아니라면 밑끼리 같아야 되지. 2x 빼기 1과 x제곱 빼기 4x 빼기 1이 같아야 되네. 그래서 풀어보면 아까 이거 나오고 그럼 x가 0이거나 6 나오지. 근데 0인 경우 위에서 체크했지. 그럼 6인 경우 괜찮지. 맞아 안 맞아? 그래? 그럼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 2x고 여기가 플러스 4x면 다시 해봐요. 이거는 똑같지. 네. 밑에 것도 똑같을까? 아니요 마이너스 5는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야? x제곱 더하기 6x는 0이지. 그럼 x가 0이거나 마이너스 6 나오지. 마이너스 6일 때 한번 생각해봐. 0일 때는 아까 됐었고 마이너스 6일 때 이거 뭐야? 11? 마이너스 6승. 그럼 이것도 11이겠지? 마이너스 6승. 괜찮지? 그래도 괜찮은 거야. 수개념이 성립하는지를 봐야 된다고. 근데 지수 방정식 그냥 이렇게 푼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형태별로 다 접근해야 돼. A, X승 이퀄 B의 형태면 및 통일 여부에 따라 지수 부분 확인하고 지수 부분 통일 여부에 따라 밑 부분 확인하는데 부호를 주의하시라고. 항등식 관련돼서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할 때는 이걸 보고 단일형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단일형 지수 방정식은 얘를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밑과 지수 부분의 통일 여부와 항등식 관련돼서 세 가지를 패턴별로 너네들이 연습해야 돼. 하고서 여기 관련된 문제를 한 100문제 줍니다. 그러면서 이걸 외우게 만드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너네들이 문제 풀면서 이런 걸 너네가 패턴화 시키는 거야. 그냥 누가 알려줘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복합형이라고 얘기를 해. 이거는 다 치환이야. 치환해서 풀고 단일형으로 변환해요. 너네가 지금까지 다 푸는 게 이런 거잖아. 2에 2x승 빼기 3 곱하기 2의 x승 빼기 4 이퀄 0.
그럼 치환해서 풀면 t가 만들어지지. 2의 x승이. 그 t 제곱 마이너스 3t 빼기 4는 0 나올 거 아니야. 그럼 t가 4거나 마이너스 1인데 치환하면 양수니까 얘밖에 안 되잖아. 그럼 2의 x승이 4잖아. 그럼 무슨 형으로 바뀌었어? 단일형으로 바뀌었잖아. 그렇게 푸는 것 뿐이라고.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냐? 이게 복합형도 막 형태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 형태별로 너네한테 접근하게 만든 게 한 20년 전? 그래서 프린트가 따로 있어, 이 교재가. 그걸 해가지고 너네한테 이 유형을 익숙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연습시켰던 게 20년 전이야. 왜? 그때는 내신하고 수능이 명확하게 구분됐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내신하고 수능이 경계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느려. 이해도가 더 느려져. 그럼 뭐 해야 돼? 그냥 푼다, 본다. 그 관점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풀 때는 어떻게 풀면 되는지. 포인트는 요거밖에 없어. 알겠냐? 그럼 이제 그래프를 보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냐? 자, 이런 식으로 너네가 하는 거는 많이 풀다 보면 너네 스스로 찾아가게 돼. 이건 많이 풀면 생기는 거야. 누가 알려줘서 생기는 게 아니라. 알겠어? 자,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은 너네가 거기 122페이지 봐봐. 지수 방정식 어쩌고저쩌고 막 써있고 1, 닛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 123페이지 보면 지수를 갖게 할 수 있는 경우 3a x승꼴이 반복되는 경우 그냥 읽어보고 그냥 이 패턴대로 가면 돼. 단 주의할 점은 뭐다? 항등식 관련될 때만 조심해라. 알겠냐? 이해됐어? 근데 뭘 해야 된다고? 보려고 해야 된다고. 자, 지수부등식 124페이지 봐봐. 125페이지에 윗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 a x승꼴이 반복되는 경우 같은 얘기 아니야 이거지. 근데 이거는 다 뭐 하는 거야? 풀려고 하는 거야. 풀려고.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풀려고 하는 행위다. 그래서 앞부분 그냥 천천히 읽어보고 풀면 돼. 알겠어? 그래서 너네들은 보려고 하는 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128페이지에 예제 8번 보겠습니다. 이쪽은 설명할 게 따로 없어요. 방정식, 부등식은 푼다 관점보다 보는 관점이 수능형이다 라고 이해하면 돼. 자, 풀 때는 어떻게 풀고 볼 때는 어떻게 보는지를 같이 봐야 된다. 자, 1번 2에 x제곱 더하기 4 얘가 32의 x승과 같대. 자, 단순하게 생각해봐. 얘를 그래프로 보면 너네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니? 기본 그래프니? 아니지. 치환하면 기본 그래프로 바뀌겠지. 지수 부분을. x제곱 더하기 4를 t로 바꾸면 y는 2의 t승 그래프가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x제곱 더하기 4를 t라고 치환해 봅시다. 그럼 t 범위는 아래로 보기니까 4 이상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y는 2의 t승으로 바뀌는 거 맞아 안 맞아? 됐어? 그럼 2의 t승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지. 됐니? 단지 여기가 t고 여기가 y일 뿐이야. 근데 우리가 찾는 t 범위는 뭐 이상이라고? 4 이상이라고. 그럼 4 넣으면 16 나오냐? 됐냐? 그럼 여기부터만 필요한 거 맞아 안 맞아? 이게 요 그래프란 얘기야. 이해됐어? 근데 t가 4 이상이다라는 얘기는 x는 모든 실수 맞아 안 맞아? x가 0일 때가 4 맞아 안 맞아? x가 0일 때가 4야. 근데 x가 뿔망 1일 때면 5지. t가 x가 뿔망 1일 때는 t가 5고 얘는 32가 나오는 거야. x에 따른 y의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저 그래프 직접 그릴 수 있냐고.
지금 생각해주고 있잖아. 0일 때 얼마 나온다고? 4 나온다고. 1일 때 얼마 나온다고? 이 4라는 건 t값이라니까요. t값? 아, 1. y값은 뭐야? 16 나오지. 1일 때는 t가 5 나오고 32 나오지. 마이너스 1일 때는 32 나오지 다시.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어? 이상해? 아니요. 단지 요 한 점만으로 이 그래프를 생각하면 2차 함수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이 2차 함수랑은 전혀 다른 그래프라는 얘기야. 급격하게 확 올라간다고.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확 올라간다고. 개념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세 점만으로 이 그래프를 추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네. 맞아 안 맞아? 자, 32의 x승 그래프. 32 x승 그래프. 0,1 지나고 증가함수잖아. 1일 때가 얼마 지나? 아까 여기 1일 때 얼마 지났어 얘도? 32 지났지. 1일 때 32 지났나? 요거란 얘기지. 그럼 교점이 어디야? 여기잖아. 교점 x값 누구야? 1. 그래서 해는 누구야? 1. 원래 그 개념이야. 본다라는 관점에서. 알겠니? 어찌됐든 지수함수가 얘보다 더 빨리 커지니까 중간에 만나겠네. 한 점에서 만나겠네. 여기서 만나니까 얘가 누구지 궁금한 게 방정식 푼다. 어떻게 풀어? 미통일이 가능한지 2의 5x승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랑 같은 x값 구하면 되겠네. 맞아 안 맞아?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는 0 맞냐? 그랬더니 x가 뭐하고 뭐 나와? 1과 4 나오지. 1일 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얘가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더 빨리 커진다. 그래서 이쪽에 한 번 더 만나게 돼 있어. 그것까지 분석하겠다는 얘기야. 그래프로 안 보이는 부분을 대수적으로 잡고 대수적으로 안 보이는 부분을 그래프로 보완하겠다. 서로 보완 관계예요. 그래서 푸는 것도 필요해. 알겠어? 자, 뭐 통일하면 된다? 밑통일 가능한지 조사해라. 됐니? 그게 첫 번째 문제고. 자, 두 번째 문제 봐봐. x 빼기 2의 x 빼기 4승. x 빼기 2의 x 빼기 4승 이퀄 3의 x 빼기 4승. 다음 x는 2보다 크대. 자, 항등식 관련돼 있는 것부터 확인해보자. 항등식 관련이 항상 우선이야. 이거는 너네가 나중에 못 찾아 헷갈려서. 자, 항등식 관련은 총 4가지. 미시 마이너스 1, 0, 1 지수가 0 됐어. 밑 마이너스 1, 0, 1 지수 부분에 0 이 4가지 포인트가 항등식 관련이야. 자, 미시 요거 일 수 없지.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생각해봐.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0, 얘가 1, 그럼 얘가 3이니까 가능하지가 않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지수 부분이 0일 수 있는지. 그럼 x가 뭐면 돼? 4면 지수 부분이 0인 경우고, 그럼 왼쪽 오른쪽이 같은 거 맞고 조건에 부합되지. 그래서 땡큐 체크하고 들어가는 거야. 항등식부터 체크하고 들어가라. 됐냐? 그럼 이제 지수 부분에 관계없이 같으려면 미시 같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x 빼기 2가 뭐랑 같아야 돼? 3. 따라서 x는 5. 그래서 x 값이 4거나 5거나. 됐어 안 됐어? 그 항등식 관련해서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푼다의 관점으로 간다. 됐어? 자, 페이지 넘겨. 예제 9번. 이건 치환해서 풀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치환하면은 치환값의 범위만 확인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넘어가시면 되는데, 치환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할 부분 중에 하나가 산술기하가 적용된 치환이야. 요거 봐봐. 자, 얘 이퀄 0.
풀어보래. 이걸 하나로 보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거 하나로 보면 얘를 t라고 보면 얘가 뭐가 되냐? t제곱 빼기 2가 되는 거 맞냐? 그럼 치환했으니까 치환값의 범위 조사해야 되는 거 맞냐? t가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야. 그럼 무슨 수의 합이야? 역수 합이지. 각각이 무슨 수야? 부호. 양수지. 그럼 뭐 생각나? 산술기야. 역수 합 각각의 부호가 양수. 그럼 산술기야. 크거나 같다? 2 이상. 맞냐? 그럼 t제곱 더하기 3t 계산하면 더하기 2가 되고 이퀄 0 됐냐? 그리고 t는 뭐 이상이라고? 2 이상. 그래서 이거 부호 바꿀게. 됐어? 그럼 t가 뭐하고 뭐 나와? 1하고 2 나오는데 2 이상이니까 이것만 되지. 됐니? 그럼 t가 2밖에 안 돼. 얘하고 얘가 더해서 2밖에 안 돼. 둘 다 뭐여야 돼? 1이어야 되지. 맞냐? 그럼 2의 x승이 1인 경우밖에 없어. 그래서 x는 얼마밖에 안 돼? 0. 이해됐어? 자, 다시 봐. 풀어보래. 누구 치환해야 돼? 응. 뭐를 치환하면 돼? 2의 x승 빼기 2의 마이너스 x승을 치환하면 되지. 얘를 t라고 놨어. 그럼 얘가 뭐로 바뀌어? t제곱 더하기 2로 바뀌지. 그럼 t제곱 빼기 3t 더하기 6은 0 되지. 자, 문제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이거 무슨 근가죠? 허근 같지. 근데 우리가 찾는 얘는 실수일 거 아니야. 그럼 이때는 해가 없다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바꿔봤어. 마이너스 4로.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럼 이제 실근 조건으로 바뀌었지. 그러면은 해가 있는 거지. 자, 문제는 뭐야? 치환했지. 치환값의 범위 확인할 수 있겠어? 안 돼요. 저거로 하면 앞에 거는 되는데 뒤에 거 가지고 못하는 거 앞에 거는 선생님께서 앞에 거는 산술기였어. 그럼 얘는 기억 범위가 생길까? 얘 범위는 뭘까? 0 밑으로 안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너네가 많이 틀려오는 거야. 그래서 실수 진짜 그나마 왼쪽 거로 나오면 산술기하네 하고서 범위 확인이 되는데 치환했는데 치환값의 범위 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보던 거야. 실수 전체 왜? 저의 x가 양수면은 양수되고 x가 음수면은 반대표 반대돼가지고 양수되고 0일 때는 0해가지고 다 그냥 다 돼요. x가 양수되면 네. x 양수되면 양수, 음수되면 음수하고 그냥 0일 때는 0. x가 양수일 때 양수가 되는 이유는 뭔데? 저 2분의 1의 x 지금 x 그러니까 2분의 1의 x승은 1을 넘을 수가 없어요. 2분의 1의 x승은 1을 넘을 수가 없다. 네. 양수일 때는. 양수일 때는. 네.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네 다 이해가 된 거야? 지금 현우가 하는 말이? 그래프 그려보는 거 같았어요. 대입해서 찾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찾는 거예요. x가 양수일 때는 2의 x승이 6이거든. 2의 마이너스 x는 6이거든. 뺄 거거든. 그럼 6이에서 요만큼 빠지지. 그럼 요만큼 다운되지. 마찬가지
요만큼 빠지지. 빼주는 값이 점점 어디에 다가가? 0에 다가가지. 그럼 나중에는 거의 안 빼주는 것처럼 보이지. 그럼 그래프가 계속해서 올라가겠다. 맞아 안 맞아? 그 무한대까지 가. 됐어? 0일 때는 빼주면 둘 다 1이니까 1 빼기 1이니까 0이지. 이해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지수 함수보다 살짝 아래쪽에서 내려오다가 원점 지나. 됐냐? 그 다음은 이쪽은 음수 부분 맞아 안 맞아? 자, 음수 부분은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해봐. 그럼 2에 마이너스 x 빼기 2의 x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얘는 얘하고 부호가 반대인 거 맞아 안 맞아? x 부호 바꿨더니 y 부호가 바뀌지. 그 말은 뭐니? 아니지, 원점 대칭이죠. x 부호 바꿨더니 y 부호도 동시에 바뀌어. 원점 대칭된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그대로 원점 대칭 이동돼서 이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야. 근데 저게 x 그러니까 y 축대칭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부호만 바뀐 거 아니에요? x가 양수일 때 그래프와 x가 음수일 때 그래프로 나눈 거라고. 네, 그럼 양수는 그대로 가는데 음수는 그냥 부호만 바뀌는 거 반대로 마이너스 이때의 그래프를 부호가 이것만 바뀌었다고 보면 안 되지. 이게 바뀌는 순간 전체 y 부호가 바뀌지. 음수일 때 그래프랑 양수일 때 그래프를 보면 얘네 둘이 원점 대칭 관계되니까. 왜냐고? x 부호 바뀌면 y 부호도 바뀌니까. 여기서 1 넣으면 얼마 나와? 2분의 3 나오니 2의 1승 빼기 2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나와? 2의 마이너스 1승 빼기 2의 1승 아니야? 얘랑 얘가 x고 y고가 동시에 바뀐 거 아니야? 얘네들의 관계가 x고 y고가 동시에 바뀌었잖아. 그럼 부호가 모두 바뀌었을 때 원점 대칭 관계 맞아 안 맞아? 직관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돼? 그래서 얘랑 얘 그래프는 원점 대칭 관계라고. 수식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네. 그냥 이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하고 마이너스 2의 x면은 그냥 그 두 개의 부호 두 항의 부호만 바꿔주는 게 그렇게 막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항이 두 개 있을 때 대칭하면 지수 부분만 따로 이 x를 마이너스 a라고 보면 a가 양수인 거 맞냐? 대입해봐. y는 2에 마이너스 a 빼기 2의 a승 맞냐? 그럼 이제 a는 일반화된 거니까 얘를 마이너스 y는 2의 a승 빼기 2의 마이너스 a승 맞냐? 그럼 a는 양수였잖아. 양수였잖아. 그럼 요 관계하고 요 관계가 무슨 관계냐 이거지. 그거는 좀 심하죠. x축 대칭 y축 대칭 둘 근데 요 x를 음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부호가 바뀐 거고 전체도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야. x 부호를 바꿔서 대입했더니 y 부호도 바뀌더라. x 부호를 바꿔서 대입했더니 양수에서 음수로 바꿔서 대입했더니 기존에 있던 것과 함수값도 부호가 바뀌더라. 그걸 너네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 왜? 왜 어려울까? 말 자체가 좀 아니 아직 그래프가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2학년 수준, 1학년 수준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래프니까. 그래서 저게 수능형이 되는 거야. 그럼 수능형일 때 나와야 되는 문제인 거지. 근데 저 문제가 그냥 내신에 나와. 왜? 내신하고 수능의 경계가 허물어졌으니까.
아 2학년 때 이것만 해도 충분해. 충분하다니까? 근데 이렇게만 내니까 어때? 애들이 연습해서 다 풀어. 그냥 다 맞춰. 연습만 하면. 그럼 1등급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냥 선생님들 뭐 해야 돼? 어려운 걸 낼 수밖에 없어. 근데 2학년에서 어려운 문제가 뭔데? 수능. 수능 4점짜리. 고3들이 익숙하게 만들었어야 나오는 문제들. 그런 걸 낼 수밖에 없는 거야. 일부 학교는 수능까지도 다 마스터 돼가지고 2학년 때 올라온 애들이 있어. 그게 또 어떻게 해야 돼? 문제를 제작해. 생전 처음 본 문제를 내. 그거 다 어디서 나오는 건데? 논술. 논술에다 따와서 문제 만들어낸다고. 선생님들이 연구해서 만들어내? 연구한 결과지. 논술 문제를. 고등학교에 맞게, 내신 교과에 맞게 좀 변형을 하시는 거니까. 그것도 연구 결과야. 공무원이신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야?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는 거지. 그건 진짜 노력하시는 거야. 대단하신 거라고. 그 인정해 드려야 돼. 박수 쳐야 돼. 단지 문제는 뭐야? 너네들이 그냥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거지. 근데 어쩔 수 없어. 현실이 그러니까. 그럼 너네들 뭐 해야 돼? 이거를 빨리 이해하려고 대수적으로 어떻게 빨리 계산하면 되는지 익숙하게 만들고 패턴화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게 수능형으로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 그래프 이론으로 자꾸 그리려고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너네한테. 그래야지 수학이 내신에서 안 나와도 좋아. 괜찮아. 내신 안 나와도 좋아. 근데 뭐 해야 돼? 꾸준하게 계속 반복하고 너네가 뭔가 보려고 하고 있어야 돼. 뭐로 가면 되니까, 수능으로 가면 되니까, 논술로 가면 되니까 상관없어. 근데 내신에서 자꾸 안 나온다고 아동바동하고 수학을 멈추고 있으면 안 돼. 멈추지 말고 계속 하고 있으라고. 솔직히 너네한테 유형 온, 원, 투 그거 풀라고 하는 얘기가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 양식이 하라고 하는 거야. 수학은 일단 절대적으로 양이 필요하니까. 근데 요 교재가 이것만 해도 쉬운 교재 아니에요. 여기 문제가 다 쉽게 다 풀려? 딱 보면 딱딱딱딱 나와? 아니잖아. 이것만 반복해서 풀어도 어려워. 너네 이거 상용로그 할 때 이 부분 되게 어려워. 오히려 상용로그는 이 부분보다 유형 원 푸는 게 훨씬 더 나아. 익숙하게 만들려면. 왜? 여기는 상용로그란 전체 응용 개념을 진짜 그룹화 시켜서 개념만 탕탕탕 치고 지나가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 상용로그 수업할 때 너네가 그렇게 멘붕 이렇게 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는 핵심을 설명해야 되는데 나는 더 원리적인 거 설명하니까 더 미쳐버리는 거고 너네가. 오히려 상용로그는 유형 온 푸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알기에는 더 쉬워요. 그거 너네가 만들어내야지. 왜? 이게 주교재고 부교재가 유형 온이니까. 그거 가지고 풀어야 된다니까? 그럼 너네들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가면 내가 주는 내신 대비 교재로 나갈 거 아니야. 그건 더 어려워. 왜? 문제 그냥 쓸데없는 문제 다 빼놓고 학교 기출 중에서 중요한 문제들만 싹 뽑아놓은 거니까. 근데 그게 학교 기출만이 아니라 수능 기출까지도 같이 연계가 되는 거니까 그냥 수능이야. 솔직히 말하자 그거 고3들 줘도 풀어도 돼. 내가 주는 2학년 교재부터 수원 수투부터는 그냥 3학년들이 풀어도 돼. 수능 대비하려고. 단지 뭐야?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마더텅 쓰고 뭐 자이스토리 쓰고 그런 것 뿐이야. 근데 옛날에 나한테 배웠던 친구들은 그냥 그 교재 다시 풀었어. 나한테 선생님 그거 다시 풀면 안 돼요? 돼. 이거 뭐 자기 같은 거 풀어야 돼요? 아니 그거 풀어도 되는데? 그럼 그거 풀게요. 그거 다시 주세요. 왜? 미숙하니까. 그래서 그거 다시 풀었어. 그래서 수능 1등급 나오고. 굳이 뭐 자기 같은 거 풀 필요가 없어 원래. 거기 안에 내가 다 너네들 개념 찾아내라고 문제를 다 편집해 놓은 거니까. 근데 거기 수능에서 논술까지 같이 연계된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어. 너네가 2학년 때 내신 대비 때 써야 되는 교재가 그거야. 그거를 얼마나 마스터하느냐에 따라서 너네가 수학의 완성도가 달라진다고.
근데 지금은 뭐 해야 돼? 이거 계속 반복해서 풀어. 그래서 여기 단계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안 되면 계속 반복해. 별거 아니야. 단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러지. 상용로그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새 상용로그 출제 비중이 낮아졌어요. 고맙지 않냐? 얼마나 고마워. 상용로그 뭐 거기서 응용되는 파트 들어가면 뭐 지수 부분, 뭐 소수 부분, 정수 부분이 같을 때, 소수 부분이 같을 때 그것의 참된 의미가 뭐냐 그걸 다 설명해야 돼. 근데 예전에는 그거 내용으로 수능에서 다 출제가 됐어. 수능 기출이 다 그 문제야. 근데 지금은 거기서 상용로그 활용하는 응용하는 문제가 수능에서 빠졌어. 어렵다고 빠진 것도 있고요. 별로 쓸데없어서 빠진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야. 굳이 중요하지 않아. 굳이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뺐는데 그럼 내신 트렌드도 수능 트렌드에 맞춰가게 돼 있거든. 그래서 내신에서도 빠지고 있는 중이야. 상용로그 활용하는 파트가. 나는 그거를 너네한테 계속 확인해보고 있는 거야. 학교 기출로. 아 이게 교과에서 빠져서 수능에서 비중을 낮춰졌으면 교과에도 적용되는 게 보통 2, 3년 걸려. 근데 이미 수능이 바뀐 지가 체제가 바뀐 지가 3년이 넘었거든. 그래서 지금은 상용로그 활용하는 게 내신에서도 잘 이용 안 돼. 예전에 이런 게 필수 문제였거든. 3의 백승은 몇 자리 정수 부분을 갖는가? 5분의 1의 백승은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야의 숫자가 나오는가? 이게 필수 문제였거든. 근데 지금은 안 나와. 안 되는 학교들도 많아. 왜? 수능에서 안 물어보거든. 수능에서 저런 거 계산하는 거 안 물어보기로 했거든. 3의 백승 계산하면 맨 앞자리 뭐로 시작하게? 수능에서 물어봤으니까 내신에서 물어보는 거야. 지금 안 물어보거든. 안 물어본 지가 꽤 됐어. 그러니까 내신에서도 이 문제를 굳이 안 내. 왜? 트렌드에 맞는 학교일수록 안 내. 근데 이런 문제를 내는 학교들이 있지. 억지로. 그거 위해서 너네한테 설명하는 거지. 트렌드 맞는 학교일수록 이런 문제 안 나와. 굳이 필요 없어서. 뭐 뭔지 알겠니? 너네 학교 선생님들도 고민 많이 한다니까?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대학교를 조금 더 그래 좀 수능 트렌드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뭘 빼고 뭘 가르치고 이런 건 굳이 안 내도 되겠구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야. 학교 선생님들 무시하지 마. 학교 수업 들을 때도 너네들이 필요한 거를 뽑아 듣는 거지 다 들으려고는 안 해도 돼. 그 정도는 이해하신다고. 단지 뭐야 아예 안 들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지. 그 선생님이 설명하는 부분과 학원에서 설명하는 부분과 너네가 알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다른가 그걸 구분해야 돼. 공부하면서 그걸 구분해 가면서 너네만의 스타일을 완성해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렇게 해서 고2 때 완성도 높이고 고3 때까지 완성도 높여서 고2 때 완성도가 아주 높은 학생은 수시로 하는 거고요. 고3 때 완성도가 높아진 학생들은 논술이나 수능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3 때까지 완성도가 안 돼서 열심히 했는데 기준은 그거야. 열심히 했는데요. 그럼 아쉽잖아.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보는 거고. 대학교는 들어갔어. 근데 좀 아쉬워. 그러니까 뭐해? 편입도 하는 거고. 아쉬워서 하는 게 재수고 편입이야. 그냥 뭐 재수 하면 되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해서는 재수해도 성공 못합니다. 독해야 돼. 재수는 없다라는 생각하고서 덤벼들어. 그래야지 아쉽지. 뭔지 알겠니? 자, 잔소리가 좀 길어졌네? 밥부터 먹고 오자. 편집을 해오려면 그냥 올리면
네. 죽을 뻔했어요.